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통계의 기본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그 기본 분류 중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그러한 통계 분석법은 무엇인지 자리매김을 해가면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하면 대체로 크게 보면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 통계 분석법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분석법이라기보다는요, 추리 통계를 위한 기본 작업을 기술 통계 수준에서 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에서 나오는 여러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혼선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룰 그러한 개념들이라든지 구체적인 분석 기술들을 다뤄갈 때에 이게 기술 통계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추리 통계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한 상태에서 이해를 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로 다뤄볼 부분은 이 추리통계 부분인데요. 이 추리통계 안에서는 모수통계와 비모수통계로 구분이 됩니다. 영어로는 모수통계, Parametric Method라고 하는데요. 모집단의 특정한 통계량을 모수로 설정하고 그 모수를 추정하는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비모수통계는 특정한 모집단 통계량을 설정하고 모수로 설정하고 추정하기보다는 그러한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 두 모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를 좀 더 구분해 보겠는데요. 기술 통계라고 하면 기술 통계 맥락에서 데이터를 분석한다 했을 때는 그 데이터가 표본에서 나온 데이터인지 아니면 모집단에서 나온 센서스 데이터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표나 그래프나 통계량을 활용해서 분석함으로 해서 그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개체들의 특성을 요약적으로 정리해 보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 수준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표본과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고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요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추리 통계라고 하면 inferential statistics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표본과 모집단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추리를 한다. 무엇을 추리하느냐?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을 하는데요. 뭘 가지고 추정을 하느냐?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리 통계에서 우리가 추정을 한다 했을 때는 표본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모집단의 어떠한 부분을 추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리 통계에서는 모집단과 표본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추리 통계를 위한 기초 분석 수준에서 기술 통계를 우리가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리 통계는 다시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모수 통계, 앞으로 우리가 주로 앞부분에서 주로 다루게 될 부분이 모수 통계에 관한 겁니다. 이 모수 통계는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변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4가지 척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4가지 척도가 정보를 담고 있는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 척도 중에서 특별히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구성된 그러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적 추론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계 분석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스 통계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약간 이제 전문적인 개념이 나오는데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이 되는 결과 변수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모집단 수준에서 어떠한 분포를 할까 이랬을 때 그에 대한 일정한 가정, 정규 분포면 정규 분포라는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분석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스 통계에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의 통계량을 예를 들면 모집단에서의 상관 개수, 모집단에서의 회귀 개수, 혹은 모집단의 평균 등등과 같이 모집단의 어떤 통계량을 모집단 모수로 설정을 하고요. 이걸 이제 population parameter라고 그럽니다. 그걸 설정을 하고 표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이 모수 통계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비모수 통계는 네 가지 척도 중에서 특별히 명목 척도나 순위 척도로 구성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적 추론을 할 때 여기서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면 모집단의 어떤 특성에 관한 추론이죠. 통계적 추론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계 분석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비모스 통계는 모스 통계에 비해서 훨씬 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집단 확률 분포, 이 확률 분포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분포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그러한 분석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결과 변수가 정규 분포를 그린다거나 그런 가정을 전혀 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는 부분은 모수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당분간은 모수 통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수 통계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그 예시로서 봤습니다만은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도 간의 정해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이제 가설이 돼 있다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인과관계가 아니고 이제 상관관계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 했더니 무작위로 직원 200명을 뽑았어요. 대표성을 확보한 그런 그 표본이죠. 직원 200명을 뽑아서 그들의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두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더니 표본 상관계수로 0.4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모집단에서 두 변수 간 상관계수가 얼마일까? 여기서 이제 추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집단 모수는 모집단 수준에서 모집단에서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바로 모집단 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모집단 모수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표본 데이터에서 확보한 표본 상관계수를 가지고 그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추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추정의 타겟으로 모집단의 모수라고 하는 걸 설정했죠. 여기서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모집단 수준에서의 상관계수를 모집단 모수로 설정했죠. 그리고 그거를 추정하는 게 여기에서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모수 통계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수 통계에서 주로 다루는 타겟으로 하는 모집단의 모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했을 때요.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 수준에서 특정 변수의 평균값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거라든지요. 모집단의 비율, 예를 들어서
이 유권자들이 특정한 후보에 대한 지지율 같으면 이제 이 모집단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전체 유권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모집단 못으로 설정하고 그걸 이제 추정하고자 했을 때는 표본 데이터를 확보해서 표본에서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확보한 후에 그걸 가지고 모집단 전체 유권자에서의 지지율을 추정하게 되겠죠. 또한 대상이 되는 게 모집단에서 특정 변수의 분산이 어떨까? 분산을 못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모집단,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 이렇게 구분했을 때에 두 모집단에서 특정한 변수의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걸 이제 추정하고자 한다면 두 모집단의 평균 차를 모집단 못으로 설정하고 추정을 하는 거죠. 또한 두 모집단의 비율차 마찬가지입니다. A 후보와 B 후보 아니면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집단의 유권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지지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경우에 두 모집단의 비율 차를 모집단 못으로 설정하고 추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모집단의 분산 비도 추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두 집단에 있어서 특정한 변수의 분산값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그 비율을 모집단 못으로 설정하고 추정할 때에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모집단 그러한 통계량, 지표를 모집단 못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 경우가 모집단 상관계수와 모집단 회귀계수를 설정하고 그걸 추정할 때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집단 모수들을 설정했을 때에 그걸 하나를 설정하게 되면 그걸 이제 어떻게 추정하느냐 했을 때 추리통계에서는 이 표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추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모집단 모수가 설정이 되면 예를 들어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고 싶다. 그래서 모집단 평균을 모집단 모수로 설정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표본에서 그 변수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게 됩니다. 모집단 비율을 모집단 못으로 설정해서 추정하게 될 때에는 표본에서 표본 비율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모집단의 비율을 추정하게 되겠죠. 모집단 상관계수를 모집단 못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표본에서 상관계수를 계산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모집단 상관계수를 추정하겠고요. 모집단 회귀계수를 모집단 못으로 설정했다면 표본에서 회귀계수를 계산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집단 회귀계수를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추리통계에서 모수통계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모수통계를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아이스크림 맛에 대한 취향이 다를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특정한 통계량을 못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죠. 네. 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성과 남성들에게 아이스크림, 다양한 몇 가지 아이스크림 맛을 맛보게 하고 그에 대한 선호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본을 확보해서 다음과 같이 이원 교차표를 얻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네. 여기에서는 남성이 8명, 여성이 7명인데요. 이들에게 각각 초콜릿 맛, 커피 맛, 바닐라 맛을 맛보게 하고 어느 걸 가장 선호하는지 선정하게 했어요. 남성의 경우에는 초콜릿 맛 1명, 커피 맛 2명, 바닐라 맛을 좋아하는 사람 5명, 여성은 반대로 초콜릿 맛을 좋아하는 사람 4명, 커피 맛 2명, 바닐라 맛 1명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러한 이원교차표를 보고 여기에 근거해서 모집단 수준에서 남녀 간 맛에 취향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만약 이게 추리통계의 지금 그 목표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비모수 통계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모수 통계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목 데이터, 노미널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가, 또 순위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가, 그리고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의 경우에도 비모수 통계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때는 모집단 확률 분포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설정하지 않고 분석을 할 때에 바로 비모수 통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이 시간에는 주요 통계 분석법의 기본 분류 체계를 살펴봤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그러한 통계, 주로 추리 통계 영역 내에서도 모수 통계를 우선적으로 다루게 된다. 거기에서 모수 통계 방법과 비모수 통계 방법에 대해서,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는 모수 통계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 모수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앞 시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모집단 모수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표본의 데이터에서 그에 상응하는 통계량을 확보한 후에 그걸 가지고 모집단 모수를 추정한다고 했는데요. 그 추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여러 단계들을 거치게 될 텐데 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에 예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